유튜브하고 방송하고 어느 쪽이 그 블랙박스 관련된 몇 대 몇, 어느 쪽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영향력이 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제가 방송도 KBS2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해서 한 문짜리 블랙박스 일주일에 10분짜리 코너가 매주 나가죠. 그리고 SBS, CNBC 거기는 일주일에 5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5개 이 5분짜리 5분 나간 걸 묶어서 주말에 30분짜리 나가죠. 5분짜리 5개 하면 그거 묶으면 25분이잖아요. 광고 앞뒤로 보면 30분입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그걸 갖다가 또 재방송도 하고 지금 그 수십 개가 있잖아요. 한 70개 정도 될까요? 또 그게 일주일에 한 열 몇 번 방송이 됩니다. 그 30분짜리가. 그게 방송 틀면 나온다고 그래요. SBS, CNBC가 대체로 25번에 있습니다. 23번이 연합뉴스TV, 24번이 YTN, 그리고 하나 더 올리면은 SBS, CNBC. 물론 지역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다가 한 변호사 얼굴 이따 이렇게 크게 내가 여러 번 봤어, 그리고 재밌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TV보다는요. 유튜브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중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TV는 그냥 보는 거, 유튜브는 집중해서 찾아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피드백이 많이 올라옵니다. 방송 때문에 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보다는요, 유튜브 때문에 올라오는 게 많은데, 지금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246회 방송을 보고요, 246회 방송을 봤습니다. 몇 년 동안 SBS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변호사님 팬인데요, 246회를 보고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맨 끝차로에서, 맨 끝차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실선을 침범해서 차로 변경이 되었던 좌회전이든, 그 실선을 넘어갔으니까 지시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SBS 방송에서도 또 하여튼 간에 차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 말씀하시나요? 여하튼 간에 이거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작년 8월 달에 대검찰청에서 지시 위반으로 바뀌었다. 실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저 지시 위반 처리하고 있다. 여태까지 원래 지시 위반으로 그렇게 처리를 안 해오던 것이 이제는 대검찰청에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지시 위반 처리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지시 위반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셨나요? 어찌 된 건가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제목에 언제 일어난 사고인지 그 날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언제 건지, 그래서 지금 법하고 그 당시 법하고 그 당시 법에 설명하던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으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차 변호사나 한문철 변호사가 차에 대해서 몇 대 몇 하니까 한 변호사를 그냥 차 변호사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은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실선 넘어가면 옛날에는 처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실선 침범도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에 넘어갔는데 지시반 처리하죠.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인데 왜 저 때문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말씀드리죠. 대검찰청에서 부장검사 중에 교통 쪽을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각 분야가 있죠. 뭐, 교통연구, 식품 관련된 건축, 그 각각 해당 분야로 그 연구하는 그 검찰 연구관이라 그러죠. 부장검사가 합니다. 뭐, 마약 쪽, 이렇게 각 분야를 이렇게 전담이 전문. 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분야에 전담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검찰청 연구관이 이게 부장검사인데요. 저한테 저 이 교통 관련해서 지금 이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들 중에 법하고 좀 틀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직진하지 말라고 하는데 직진한 거, 좌회전하지 말라고 좌회전한 거, 그거 지시 위반인데 경찰에 지시 위반 안 하더라. 그거 빨리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실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판결인데 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서 판례 평석을 썼어요. 법률신문에서 그걸 좀 써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죠. 저는 그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 다 아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실선, 정치산 앞에 실선 있잖아요. 실선 그거 넘어가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됐어요.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뭐냐면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다 옆에 있는 차 들이받았어요. 그것을 검사가 지시 위반이다.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경찰에서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법원에서 그것을 무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차로 내에서 추월은 안 되지만 진로 변경은 해도 된다. 진로 변경 하지 말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검사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정지선 그 앞에 실선 있지 않느냐. 실선에서 넘어가면 안 되듯이 실선이 실제로 쭉 연결돼 있는 거다. 교차로에는 실선이 숨어 있는 거다. 그 숨어 있는 실선으로 넘어간 거니까 그 지시 위반이다.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실선이 있는 데서 넘어갔으면 그것이 그 지시 위반이지만 그러나 교차로 쪽 실선이 없기 때문에 지시 위반이 아니다. 특별하게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표지가 있으면은 그럼 지시 위반이지만 그게 없을 때는 교차로 내에서는 지시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나왔던가요? 그 판결을 제가 법률신문에 길게 판례평서 써서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해주면서 그 부장검사한테 그때 한 5가지,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게 백색 안전지대도 설명하고요. 근데 백색 안전지대는 아직까지 도로교통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백색 안전지대요. 선 하나는 넘어가면 지시 위반이에요. 근데 백색 안전지대 두 줄로 오다가 더 넓어지잖아요. 거길 넘어간 것은 지시 위반 아닌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모순이죠. 그 도로교통 시행규칙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그때 그 부장검사님하고 저한테는 뭐 한참 차이가 나죠. 20년 정도, 20년 차이 나겠네요. 네, 거진 20년 차이 나겠네요. 부장검사들도 저랑 거진 15년, 20년 차이 납니다. 네.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이제 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교통국의 교통안전관지 뭐 어디 쪽하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시 위반 처리하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질의를 해갖고 경찰청에서 질의해서 대검찰청에서 질의에 회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갖고 그래서 지금 지시 위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진 금지인데 예컨대 포켓차로 직진하면 안 되잖아요. 또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여기서 직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직진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 곳에 직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갔느냐. 직자 동시신에 직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가지 말라 엑스피트에 있지 않느냐. 또 제일 바깥에차로 직진 안 되게 돼 있고 우회전만 되겠는데 거기서 직진한 사고 났느냐. 또 좌회전 금지됐는데 왜 좌회전했느냐. 그런 거 그거 위반해서 이제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 아니고 지시 위반인데 지시 위반은 신호 위반과 똑같은 거예요. 실선 넘어가 지시 위반이라는데 왜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246회 보겠습니다. 246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6회가 이거네요. 아이고, 이거 광고 붙었네. 광고 건너뛰기. 이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있던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사고를 보실까요? 여기서 나온 차요, 요 차요, 요 차. 이 사고에 대해서 왜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직자 동시 신호예요. 여기서요. 지금 요 차선을 물었죠, 여기요? 요거는 요 차가 여기 좀 더 가서 오나, 조금 무나, 별 차이가 없죠. 이것은 요거 실선을 물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여기 정지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안에서 일어났으면 왜 넘어왔느냐 해갖고 그 지시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고 난 지점이 여기를 지나쳤죠. 지나쳤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서 조금 더 가서 꺾거나 여기서 물고 꺾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중에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살짝 물은 것은 중앙선 지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직좌 동시신호에 좌회전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좌회전하지 말라는 X자가 없다 여기에. 그래서 X자가 없어서 그래서 지시위반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위반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때 저 실선은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실선은 조금 물긴 했지만 이런 것은 실선 물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오나 결과는 똑같다. 실선 물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여기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실선 위반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시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46화를 보면은 저걸 합니다. 그 비상등 여기 보면 질문자가 글을 올렸어요. 이게 참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안녕하세요. 저 글씨순입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올려주셨네요. 요즘은요 스트라컴에 올라온 것을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무척 고마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70도로였고요. 그 차는 왼쪽 깜빡이가 아니고 비상 깜빡이였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보험사라서요. 100대 0으로 안 되고요. 지금 90, 큰 보험사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대형 보험사가 아니라서 안심했는데, 큰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크지 않은 보험사라서 그 차랑 나랑 같은 보험사일 줄 몰랐는데, 이거 하필이면 같은 보험사네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요. 질문자가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자의 글을, 번호를 보고 찾아야 되겠네요. 네. 16702. 여러분들 제가 제목 밑에 가로 열고 가로에 보면은 허시태 같은 거 써놓죠. 나중에 검색하기 좋으시라고요. 예컨대 지금 같은 것은 대각선, 뭐 지슈 위반, 뭐 그런 거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끝에 번호 있죠. 그 번호는 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의 질문 번호입니다. 그 나중에 찾기 좋으려고요. 거기 167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1670을 금방 찾는 거죠. 여기서요. 16702. 하여튼 스스로닷컴은 제가 저 혼자의 저희 직원들은 요 스스로닷컴은 안 봅니다. 저 혼자만 봅니다. 다만 제가 지시가 있으면 저희 직원한테 거기다 지시사항을 써놓으면 저희 직원들이 그거 확인하는 것만 하고요. 스스로닷컴은 저 혼자의 뭐라 그럴까요? 저 혼자의 연구 노트? 저 혼자의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놀이터. 사무실에 소송과 관련된 거 빼놓고 전부 다 저 스스로닷컴과 유튜브에 그 안에 있습니다. 유튜브도 스스로닷컴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좋은 거를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려고 놀이터를 갖다가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한테 최적화시킨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아까 한번 보셨지만 여기 오른쪽에 차가 나오죠? 요거 비상등 계속 켜고 오다가 비상등 킨 채로 좌회전 깜빡이 아니라 비상등입니다. 자,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그래 같은 보험사기 때문에 같은 보험사라서 90대 10이라고 주장한다. 보죠? 네. 당연히 100대 0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90대 10일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보험사입니다. 상대편은 경찰에서 아버지 차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자 신호가 켜져 있던 걸 봐서 4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나오던 차가 다이소라는 생활용품 가게에서 2차로로 변경하더니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켓차로까지 하면은 4차로죠. 4차로에서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질문인데요. 금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청안에 득일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는 건 어떨까요? 같은 보험사일끼리는요. 곧바로 소송 걸지 말고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세요. 그럼 민원 넣으면 혹시 해결될지도 몰라요. 확률은 10%. 90%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시 답답해집니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금감원에선 손보협회로 이거 몇 대 몇인지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럼 손보협회에서는
혹시 100대 0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그 가능성 10%. 근데 손보협회는 분심에서 하는 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렇게 손보협회에서 몇 대 몇시로 보입니다라고 보내주면 금감원에서 그걸 받아갖고 다시 민원인한테 보내줍니다. 결국 손보협회 분심에 같은 거랑 똑같은 결과 될 가능성이 90%예요. 그러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왜 해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금감원의 민원 넣으면 해결되는 거 생각하시죠? 가끔 가다가 담당자가 쫄아갖고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봉 협상했는데 너 왜 자꾸 민원이 들어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사고과가 점수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근데 같은 보험사일 때는 그 저쪽 보고 저쪽 당사자 야 이거 왜 너 100대를 끝냈어? 저쪽에서 막 깨끗거리죠. 그래서 결국은 금감원에 민원 넣어갖고서 해결되는 거는 운이 좋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승진에 걸렸다든가 연봉 협상이 있다든가 뭔가 좀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는 금감원에 민원 몇 대 몇 넣어갖고서는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90%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해도 되죠. 10%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감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시청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문제 요거 보시죠. 요거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보험사 직원이 전화 와서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차피 자기네 답변서는 어쩔 수 없이 90대 10이다 라고 나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근데 금감원에서는 그 답변서를 받아서 저한테 줄 거다. 자, 보험사에서 우리 법대로 한 거다. 법이 아니라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 보험사에서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이 책대로 했다.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한 게 아니고 난 이 책대로 했는데 이 책 금감원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니냐. 금감원에서 오케이 이대로 해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게 손보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손보협회에서 이거 나눠줬고 보험사 이거 다 이거대로 하는 거 아니냐. 1974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거. 그거 조금씩 고쳐온 거. 그래서 그거대로 했으니까 난 잘못 없다. 그럼 금감원에서도 잘못 없네. 그러면서 잘못 없다라고 어차피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그 답변서 받아서 나한테 줄 거다. 또는 이제 손보협회 갔다 오는 거죠. 손보협회 갔다 오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본인도 피를 본다. 금감원에 민원 들어가면은 나 승진도 안 되고 저 인사고과 나빠진다. 나 피 본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컨대 그 금감원 민원 취하해달라. 그냥 금감원 취하하고 그냥 곧바로 소송 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또 괜히 제가 이렇게 금감원 민원 놔두면 상대편이 비협조주로 나올까 봐서요. 그리고 변호사님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유튜브 7회 사건 판결문이나 소송 기록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저희와 비슷한 사건이라서 7회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려지는 것 중에 판결문 있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제가 알고 있는 판결들이 여러 개 유형화되면 그걸 대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소송까지 간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7회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금감원 직원이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제발 그거 어차피 해결 안 돼요. 금감원에 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저 좀 살려주세요. 저만 피봐요. 제발 민원 취하해 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저만 피봐요. 그러니까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니까 제가 해드릴게 제발 좀 취하해 주세요. 그 가능성이 한 5%. 저희 손보협회 가서 또 해결될 가능성 한 5%. 그래서 한 10%. 좀 많이 보면 20%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민원 취하해 줘야 될까요? 금감원에 민원 낸 거? 취하해 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당당한데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으면은 이 책대로 했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칭찬받아야죠. 근데 왜 피를 봅니까? 민원 취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민원 취하지 말고요. 거기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안 될 가능성이 80%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요. 법원에서 아주 일부 판사는 사철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근데 왼쪽 깜빡이가 아니고 그게 비상등이었다네요. 비상등 켜고 들어올 때 비상등 켜고 4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들어올 때 혹시 좌회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90대 18 판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판사 별의별 판사가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판사 우리나라에 몇 명인가요? 4천 명 조금만 3천 명에서 4천 명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저 차가 약간 삐딱하네. 그럼 저 차가 삐딱할 때 앞이 텅 비었는데 앞으로 안 가고 이거 올 때는 좌회전 들어올 수도 있잖아. 거기 대비했어야지. 그러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잘못이야.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고 차가 오고 있다고 들어오면 됩니까? 그러나 금감원 민원 치하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 잘못이 없다면서. 잘못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피를 봐? 너무 가혹한가요? 보험사 직원이 민원 치하해달라는 거. 금감원이 민원 넣어봤자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하러 그냥 치하하세요. 어차피 안 돼요. 저만 피봐요. 이러면서 치하해달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치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치레를 찾으려고 한번 해봤더니요. 너무 많아가고요. 지금 250 몇 개입니까? 현재 261개네요. 치레 찾으려니까 너무 멀어서 못 찾겠어요. 치레가 어디 있나 한번 제목이나 보죠. 10,000개 되면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10,000개가 목표인데요. 한 달에 한 140개 정도 올라가죠. 150개 가까이. 1년이면은 거진 2,000개 가까이 올라가죠. 칠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유튜브 광고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처 공원에서 한두 시간만 광고 건너뛰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1, 2, 3, 4, 5차로 불박차는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5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차가 출발하는데 저 차가 갑자기 꺾어 들어오고 이 사고 100대 0으로 끝났다고 제가 연락받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100대 0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요. 소송 가셔갖고 나중에 저한테 네 100대 0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이런 사건, 요거랑 비슷한 사건이 몇 개 있는데 100대 0 받은 사건도 몇 개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취하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하시고 나중에 소송 가시고 제가 판결을 드릴게요. 네, 제가 찾아드릴게요. 비슷한 사건에 거의 똑같잖아요. 네, 100대 0. 당연히 100대 0이죠. 지금 제가 판결만 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취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